뭐 7만 불 정도를 이번 사이클의 현재 고점으로 본다면 거기에서 20% 넘게 하락을 한 상태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이 부진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헤지 펀드가 어떤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ETF를 이용하려고 들어온 자금이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인의 수요가 많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올해 연말에서 내년 한 중순 정도까지는 이런 과정이 많이 일어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얼로케이트하는 단계까지 가면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이제 ETF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이런 이제 단계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인 유튜버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네, 백훈종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훈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또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시작할게요. 네, 저는 국내에서 샌드뱅크, 지금은 스매시파이라고 불리우는 이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한 5년 정도 사업하고 있고요. 이제 스매시파이라는 서비스로 해외 크립토 투자자들까지 이제 저변을 넓혀서 서비스를 지금 넓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요즘에, 진짜 비트코인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심란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왜 빠지는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왜 빠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올해 연초부터 시작되었던 비트코인 가격 랠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제 ETF 인플로우가 있죠. 네,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미국에서 유입과 유출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그 움직임과 딱 붙어가지고 움직여 왔습니다. 네, 그게 이번 이제 사이클이 지난 세 번의 비트코인 그 사이클과 굉장히 다른 점이었고요. 네, 비트코인 ETF에 한 3개월 동안 한 120억 달러의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선방을 했죠. 엄청나게 큰 사실 성공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주류 전통 자산으로서 인정받는 거다. 블랙록 같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가 있었구나. 수요가 생각보다 엄청나구나라고 하는 이제 희망 섞인 그런 장밋빛 전망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뭐 이번에 완전히 예상도 못한 신고점을 형성할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거품 아닌 거품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거품이라고 하기는 좀 아직은 이르고 대신에 이제 과열 양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ETF 같은 이슈가 없었을 때는 원래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조그만한 호재들을 어떤 징검다리 삼아서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반감기가 있었죠. 4월 달에, 4월 20일에 있었던 반감기. 네, 그 반감기라는 호재가 더 ETF에 이제 들어오는 기관 자금을 인플로우, 유입을 더 부추긴 그런 또 형국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들어왔고요. 그것들이 이제 좀 빠져나가고 있죠, 결국.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인플로우가 지난 3월 말을 기점으로 굉장히 천천히 들어오는 이제 국면으로 전환됐고, 그래서 들어와도 조금 원래 뭐 한 3천 개 비트코인 3천 개 4천 개가 매일매일 유입되던 게 3월 말부터 4월 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뭐 하루에 500개, 뭐 900개 이렇게 1,000개 아래로 인플로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웃플로우, 넷 아웃플로우, 이제 순 유출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됐고요. 네, 어제죠. 이제 이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어제 5월 1일 날은 비트코인 ETF 11종목 중에서 가장 큰 그동안 유입을 끌어왔던 블랙록 같은 곳에서 무려 5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빠져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유출이고요. GBTC보다도 더 많은 자금이 이제 피델리티에서 빠져나갔고, 블랙록에서도 빠져나갔고, 이런 이제 좀 유출이 가속화되는 약간 그런 느낌까지 들면서 비트코인 네. 가격이 지금 더 크게 조정을 받는 중입니다. 지난 뭐 7만 불 정도를 이번 사이클의 현재 고점으로 본다면 거기에서 20% 넘게 하락을 한 상태죠. 그래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이 부진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ETF가 그러니까 상승도 ETF가 이끌었고, 사실 하락도 ETF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네. 하락도 비트코인 ETF가 이끌고 있고, 비트코인 ETF가
이제 주식시장에는 돈이 결국 ETF로 들어와서 그게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국면이니까 이 거시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지금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음, 가격과. 한때 2021년 정도로 우리가 되돌아보면 미국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90% 이상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때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어떤 혁신을 가진 어떤 그런 성장주로 평가되면서 같이 오르고 내려갈 땐 같이 내리고 그렇게 이제 뭐 아마존 기업 실적 발표가 나면은 굉장히 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오르고 이렇게 딱 붙여서 움직인 적도 있으나 또 아무 상관없이 움직인 적도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거시경제, 뭐 기업 실적과는 일단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뭐 컨슈머 스펜딩, 그다음에 뭐 CPI 지수, 그다음에 연준의 기준금리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것들과 비트코인은 그렇게 크게 오랫동안 붙어서 움직이지는 사실 잘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ETF가 비트코인 가격을 드라이브 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어떤 지금 현재 CPI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냐, 그다음에 미국 GDP가 어떻게 나오냐, 그다음에 미국 연준의 이 통화금리, 통화정책, 기준금리 방향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 뭐 S&P 500 지수가 뭐 출렁출렁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비트코인 가격이 딱 붙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이제 며칠 안 됐죠. 홍콩 현물 ETF가 상장되고 이제 거래 시작한 지 이제 한 이틀 정도, 오늘이 한 3일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홍콩 현물 ETF의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콩 ETF가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못 받았었습니다. 네. 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도 많이 들어와 봐야 5억 달러 정도 들어올 거다라고 이제 폄하했었고, 네, 홍콩 시장은 ETF 시장 자체가 글로벌 금융시장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ETF를 통한 비트코인 어떤 유입은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네. 근데 생각보다 어제 그 4월 30일이죠. 4월 30일 날 거래된 게 이제 5월 1일 날 발표가 됐는데 4월 30일에 들어왔던 이제 인플로우 유입이 생각보다 컸던 걸로 보여요. 네, 홍콩에 이제 세 종목의 ETF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이 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차이나 AMC가 1947 비트코인에 유입됐고요. 오, 네. 하베스트 글로벌이 거의 1000개, 994 음, 비트코인, 그다음에 보세라 해시키 종목이 964 비트코인, 이렇게 다 해서 3,905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걸로 집계가 됩니다. 오, 생각보다 되게 그래서 많이 들어왔네요. 그죠? 그 바로 전날이죠. 이제 그 전날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장 종료 후에 집계된 걸 보니까 1,742개의 비트코인이 오히려 빠져나갔어요. 네, 요즘에 계속 순유출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1,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빠져나가는데 홍콩에서는 오히려 1,9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3,000개가 넘는 비트코인 들어왔다라는 게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차이나 AMC 한 종목만 하더라도 1,949 비트코인이 들어왔으니까 네. 미국 전체 순유출을 뛰어넘는 금액이죠. 이런 오, 게 이제 기대 이상인데요. 생각보다 홍콩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러면 중국 본토 자금이 좀 들어온 걸까요? 그러니까 뭐 네, 대기자금 공공연하게는 중에 안 되지만, 그렇죠.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합법적으로는 이제 직접 투자는 불가능한데 네. 대신에 뭐 우회로는 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일단 차이나 AMC라고 하는 그 자산 운용사 자체가 중국 본토에 기반을 둔 자산 운용사고 네, 홍콩에 지사를 두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카운트는 당연히 나눠놨겠죠. 홍콩 어카운트, 중국 어카운트 나눠놨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홍콩에도 투자할 수 있게 우회로를 마련해놨다는 거는 뭐 공공연한 사실인 거죠.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해외 투자, 직접 투자가 안 되지만 네, 뭐 중산층 이상 좀 잘 사는 분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해외 부동산, 해외 주식 등도 다 투자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부산 저 LCT 같은 곳도 중국 부호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죠. 뭐 제주도에 땅 아, 산 분들도 많다고 하고 네. 그런 분들 다 어떻게 투자할까요? 다 한국에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 뒤에 이름을 숨긴 상태로 투자를 합니다. 음, 그래서 뭐 조합 형태나 아니면 법인 형태로 이제 해외 투자를 하시죠. 네, 그래서 방법은 충분히 많고요. 수요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건데요. 뭐 아직까지는 미국도 그랬지만 미국 ETF도 우리가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 중에 뭐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어서 했다고 아직은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음, 대부분 헤지 펀드가
어떤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ETF를 이용하려고 들어온 자금이지 아,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인의 수요가 많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네. 중국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그냥 헤지 펀드들이 요 호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 들어온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헤지펀드 차익 거래로 ETF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미국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비트코인 ETF가 비트코인 가격을 똑같이 추종을 하고 있고 이제 네, 인덱스처럼 추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시카고 선물 상품 거래소라든가 이런 이제 파생 상품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또 이제 올라가서 네,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선물과 현물 간의 그 가격 괴리가 현재 뭐 지금은 좀 좁혀졌을 거로 보이는데 한창 좋을 때 3월 달만 하더라도 한 1.96% 거의 어, 2% 정도가 프리미엄이 선물이 붙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컨탱거라고 부르는 시장이에요. 네, 현물이 그러니까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게 당연히 말이 맞죠. 네, 미래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현선물 차익 거래를 하기 되게 좋은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이게 선물 가격이 뭐 현물보다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이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가 되면 선물을 숏치고 현물을 롱치는 식으로 해서 차익 거래를 해서 무위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4개월물을 이제 1.96%의 목표 수익률을 잡고 현선물 차익 거래를 하면 1년이면은 뭐 2%니까 거의 곱하기 4를 하면은 3을 하면은 8%? 8% 정도 무위험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무위험 수익이 8%가 달성된다는 건 헤지펀드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이 투자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그 선물 간의 괴리를 이용한 현선물 차익 거래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다들 잘 아시죠? 우리 네, 너무나도 잘 아는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운영하시는 회사. MSTR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MSTR 시가총액이 프리미엄을 받고서는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네, 이게 한때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보다 MSTR 시가총액이 한 100% 이상 프리미엄을 2배 거의 받고서는 거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과열됐다고 보고 이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난 20년 동안은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인데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산 21년부터 이제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과 같이 결부돼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펀더멘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사업 모델에는 큰 변화가 없었죠. 네, 그래서 이 헤지 펀드들은 이 가치가 너무 고평가됐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음, 지금은 이제 한 비트코인 가치, 기업이 가진 비트코인 가치보다 지금 그 시가총액이 한 50% 정도 프리미엄이 돼 있는데 이게 원래 100%였으니까 계속해서 차익 거래를 한 겁니다. 즉, 지금 MSTR의 어떤 그 뭐냐, 공매도 포지션을 우리가 선물 거래소에서 다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한때 한 전체 MSTR 그 매매 포지션 중에서 15% 정도까지 그 공매도 포지션으로 나왔었어요. 어,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옵션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5% 정도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온 자금 중에 상당수가 이 MSTR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그 반대 포지션으로 이제 ETF로 롱을 쳐서 차익 거래를 하려고 하는 수량이다, 물량이다라고 하는 게 계산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ETF, 미국 ETF에 총 가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 개수가 한 85만 개 정도에서 이제 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GBTC가 한 60만 개 정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 빼고 62만 개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빼고 나머지 85만 개에서 63만 개니까 22만 개가 이제 순유입량인데 그 순유입량에서 거의 대부분 19만 개 정도가 지금 제가 계산해 본 결과 19만 개 정도가 그 MSTR과 비트코인 차익 거래 그리고 현선물 차익 거래에 이용된 그 물량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한 아,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만 순수하게 그냥 비트코인 롱을 위해서 ETF에 들어온 자금이다. 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보면, 네,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 아직 좀 들어올 여력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네, 이제 이게 왜 느리냐면 비트코인 그 투자를 하고 싶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할 거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 베이비 부머 세대 이상 세대는 자산 관리사들의 그 포트폴리오 추천을 받고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본인이 직접 뭐 브로커들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뭐 너무 위험하다, 너무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사들이 그들에게 이제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넘어오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네. 자산관리사들은 미국에서 1월 11일에 이제 첫 ETF가 거래가 시작된 이후로 바로 그 ETF를 고객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보통 90일입니다. 보통 네. 90일 동안 자산관리사들이 이제 새로운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수 있는 그 교육기간이라는 걸 가져요. 그래서 90일이 지났으니 90일이니까 3개월이니까 1월부터 해서 이제 4월 달 정도가 돼야 이제 자산관리사가 비로소 고객한테 이걸 추천할 수 있는 이제 물리적인 기간이 되는 거고요. 시간이 되는 어, 거고. 근데 그 중에 뭐 자산관리사들이 뭐 전부 다 비트코인을 사실 투자하고 싶어 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일단 이 자산관리사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돈으로 먼저 투자를 해보고 이게 좋다는 걸 깨닫고 그다음에 고객 자산 중에 한 1, 2% 정도만 먼저 담아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것까지 가야 됩니다. 음, 이게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올해 연말에서 내년 한 중순 정도까지는 이런 과정이 많이 일어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고객 자산의 한 1, 2% 정도였다면 이게 5%까지 늘어나는 그런 큰 비중을 이제 얼로케이트 하는 단계까지 가면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이제 ETF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요런 이제 단계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사실 많이 들어봤어도 좀 들어도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비트코인 강의 같은 거를. 제가 들어보니까 백훈종 이사님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전문가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백훈종 이사님의 강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비트코인 왕초보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래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도 저의 그런 면을 보고 좀 요즘 불러주시는 것 같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아예 그냥 좀 더 이제 강의 형식으로 제대로 뭔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10분, 20분짜리 유튜브 그냥 영상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 네. 제 강의를 보고 제대로 비트코인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왕초보들이 대상입니다, 말 그대로. 음,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모르시는데 관심은 가시고 나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네. 이런 분들에게 비트코인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거기서 파생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채굴은 뭐냐? 네. 반감기는 뭐냐? 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왜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냐? 음, 뭐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냐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기초적인 궁금증들에 대한 이제 대답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예를 들어 거래소는 어떻게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네.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라면 뭘 사용해야 하는지 해외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거래소 사용하는 게 좋은지 뭐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랄까요? 거래소를 딱 봤을 때 어떤 거를 써야 나한테 더 맞는지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구매했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지 네. 뭐 개인 지갑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건 어떤 게 좋은지 더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제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서 비트코인 투자하실 때 뭐 같이 보면 좋은 그런 온체인 지표라던가 또는 다른 거시경제 지표들 같은 것들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감기가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 전망이 어떨 것 같은지 트렌드는 어떨 것 같은지 이런 것들도 설명해드리면서 투자에 실제로 나서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론적 배경과 실전적 그런 기술들을 다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냥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비트코인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언제 투자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보관하는지까지 다 알려주는 그냥 뭐 풀 패키지 같은 느낌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서 2017년부터 일을 해오면서 쌓은 여러 가지 노하우 지식들을 한데 담은 그런 이제 강의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코인 뭐 배울 데가 없어서 삽질을 진짜 되게 많이 했거든요. 손해도 사실 되게 많이 봤고, 네, 처음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여러모로 도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클릭해 보시고 어떤 거 배우는지 커리큘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